네, 이런 상임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장관 후보자를 뽑는 것인지 일본 장관 후보자를 뽑는 것인지 제가 도무지 분간이 안 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일왕 생일 파티 간 거 가지고 지금 초청자 없이 가셨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일본 대사관에서는 없으면 못 들어온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일본 돈을 받고 성장한 포스코가 강제 징용자 보상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포스코도 포스코는 그러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보상해야 된다는 거죠. 일본 돈으로 포스코가 성장을 했으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쓰비시가 강제 징용자를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포스코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965년에 한일 청구권 자금을 그러니까 포스코가 받아서 성장했기 때문에 포스코도 일부 보상을 해야 내야 된다.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내야 된다고 거죠? 생각을 그게 합니다. 일본 주장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지금 미쓰비시가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장관 후보자가 할 얘기입니까? 아니 미쓰비시 당연히 보상해야죠. 그리고 포스코 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이 내야 된다는 거는 과거에 삼김 정치인들이 우리가 좀 그러니까 나서서 후보자님, 이게 해야 뭐가 된다고 주장을 문제냐면 해왔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지금 제가 딱 듣기로는 일본이 이야기하는 주장을 지금 그대로 하고 계신데 너네 우리 돈 받아놓고 너네도 보상해야지 왜 우리 이 미쓰비시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자,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에 일본에 파견을 한 한일 정책 협의단이 지금 강제징용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러 간다는 겁니다. 국무위원 되시면 윤석열 당선인한테 당장이라도 가서 이거 잘못된 거다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일본에 대한 주장을 장관 후보자가 직접 얘기하고 계시면 이게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미쓰비시한테 당연히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대기업을 포스코가 일본 1965년 우리가 한일 착취당하고 회담에서 우리가 그걸 30몇 받았기 년 때문에 동안 포스코도 에? 거기에 그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게 일본 주장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본 돈 받고 컸으니까 너네가 보상해라 하는 거 그게 일본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칼럼 맥락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죠. 저 맥락 한번 봅시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지 않다. 아까 후보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남탓 안 했고 떼법의 억지와 싸구려 선동의 사회풍토, 그러니까 싸구려 사회풍토가 득세하지 않았는데 지금 세대는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맥락을 보면 그래요. 일본발 문화 충격은 우리의 지금 저급함을 퇴출시키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급하다고 이야기하고 일본 국민들은 아까 얘기했죠. 일본 국민들은 동아시아를 점령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다고 발언한 거. 이거 대한민국은 저급하고 일본은 훌륭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되셨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일본은 동아시아를 지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준법 정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세대는 싸구려 사회풍토가 득세하고 떼법 억지와 남탓하기 저급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쓴 글이 일본의 1914년 세계 1차 대전 그 내용을 쓰면서 세계를 지금- 경영했던 나라들은 그러니까 후보자님 그 법칙을 지금도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국민께 사과하실 생각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저급하다고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일본은 준법 정신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폄훼했던 거 대한민국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폄하한 거 아닙니다. 후보자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본인 칼럼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급하다고 이야기했던 것 본인은 아닐지언정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건 사과하고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 못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수의 국민들이 제 글을 보면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칼럼 등에서 친일 역사관을 내비쳐 논란을 빚고 있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오늘 열렸습니다. 박 후보자는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우리 기업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9년 박보균 장관 후보자가 쓴 천황폐하, 황태자 부부는 아름다운 커플이란 제목의 칼럼입니다. 포스코가 앞장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모금을 해야지 왜 일본에 손을 벌리냐는 김종필 전 총리의 말에 동의한다고 썼습니다. 이 발언이 아직도 유효한지 묻는 질문이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이 잘못한 걸 우리가 왜 보상합니까? 일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1965년에 일본인한테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포항제철을 짓고 여러 가지 발전을 이뤘으니까 일본인한테 받은 돈으로 발전한 기업들은 그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그 피해자한테 저는 지원을 해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굉장히 황당한데요. 1965년에 일본이 돈을 지급했다. 그 돈을 받아 성장한 국내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을 거부하며 내놓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일본에 파견을 한 한일 정책협의단이 지금 강제징용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러 간다는 겁니다. 일본에 대한 주장을 장관 후보자가 직접 얘기하고 계시면 이게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쓰비시한테 당연히 그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대기업을 포스코가 그 일본 1965년 우리가 한일 자치당하고 우리가 그걸 30몇 년 받았기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피해자들의 힘든 싸움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해 사실이 있는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로부터 이 돈을 받겠다라고 지금까지 그 숱한 어려운 피해자들의 그 어려운 그 싸움, 어떤 인격 이런 것들을 좀 모독하는. 박 후보자는 또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싸구려 사회 풍토에 저급한 국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칼럼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의 질서의식에 대해서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과 못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수의 국민들이 제 글을 보면 그렇게 아니, 지금 생각하지 우리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일본인들이 과거에 관심도 없는 지역이었는데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정치적으로 과시해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건 전략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체육관광부 장관에 지명된 박보균 후보자에 대한 검증입니다. 박 후보자는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해 봤기 때문에 준법 정신이 좋다는 취지로 과거 공개 세미나에서 말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칭찬을 넘어서 식민 지배를 긍정평가하고 있어서 피해를 당한 우리나라 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맞는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한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세미나. 연사는 당시 중앙일보 대기자였던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전쟁의 촉발 과정을 설명하다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예외를 갖다가 자꾸만 두려고 하는데 일단 법을 정해지면 지키는 게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들의 차이죠. 그러면서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해봤기 때문에 준법 정신이 좋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일본도 아시아를 지배해봤고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보면 준법 정신이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런 교육도 있지만 그게 세계를 경험하는 습관들입니다. 당시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3년이 지난 시점. 한국인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지나치게 민감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일본 그 수산물에 혹시 그 방사능이 있어가 한국 사람들 안 먹잖아요. 동경에서 돈이 없어갖고 그 사시미하고 초밥을 못 먹는데. 광개토 대왕비를 발견한 건 일본이고 우리는 발굴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우리 학자들이라든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걸 발견하려고 돌아다니지 않고 우리는 평가만 하려고 해요. 친일적 역사관은 그가 쓴 칼럼 곳곳에서도 발견됩니다. 동일본 대지진 직후 일본인들의 침착한 대응에 대해 칭찬하며 한국을 향해서는 호들갑에 익숙하다, 남 탓하기와 떼법의 싸구려 사회 풍토가 득세했다고 썼습니다. 제국 중심의 생각이다. 식민지를 겪었고 또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진 국가의 장관 후보자의 역사인식으로는 부적절하지 않은가. 앞서 2013년 12월
주한 일본 대사관이 주최한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데 대해선 취재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인가 아니면 일본 사람인가라는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장관직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박 후보자가 남긴 친일적 역사관의 흔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회는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